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6일이지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24주째 상승하자 정부가 40일 만에 18번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추가 공급 확대 없이 강력한 규제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지 주목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축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가 되는데요.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 LTV죠. 담보 인정 비율이 추가로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지요, 현행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LTV가 현재는 4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17일이죠. 어떻게 바뀌느냐면 가계, 그리고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등 모든 차주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차주입니다. 빌려온 사람들이죠. 모든 차주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별 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역진율 구조가 되겠습니다. 초과 누진이 아니라 역진율 구조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차주라는 건 뭐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입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주택임대업이 되었던, 주택매매업이 되었던, 개인사업자가 되었던, 법인사업자가 되었던, 즉 대출 대상 모든 대상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행은 주택가격에 구간 없이 LTV가 4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12월 17일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구간을 보시게 되면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일 때는 LTV를 4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9억 원이 초과되게 되면 LTV를 20%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진율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크면은 올라가는 것을 초과 누진인데, 금액이 클수록 이렇게 율이 적어지는 것을 역진율 구조라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만약에 주택가격이 14억 원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6일까지는 말이죠. 14억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40%면 얼마입니까? 5억 6천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억 원까지는 40%니까 3억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14억이니까 9억 원 초과는 5억이 되겠죠. 5억에 대해서는 20%니까 1억입니다. 그러면 3억 6천과 1억을 더하니까 4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정부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은 100% 금지시켰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100% 금지시켰는데 이러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혼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전면적 100%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헌성의 논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금지하는데, 자,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LTV 40% 규제를 적용 중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가게라든가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하는 거니까 이원성의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모든 차주라는 것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대출이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외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원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전까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외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DSR입니다. Debt Service Ratio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관리가 강화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연간 소득분의 1년 동안 소득분의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데 지금 현행에서는요,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각 시중은행들은 DSR 시행 이후 신규 지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은 4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을 취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가 되겠고요, 비은행권은 60%를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는 40%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됐든 비은행권이 됐든 앞으로 2021년도까지는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현재입니다.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게 바뀌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입니다.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인데 이제는 그냥 시가 9억 원입니다.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요.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내 전입하는 거에서 1년 이내로 전입하고, 또 처분하는 것도 2년 이내 처분이 아니라 1년 이내 처분으로 강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1주택 세대입니다. 1주택 세대가 또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1년 이내 처분해라. 그리고 1년 이내 전입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이때 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는 2년 이내 전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1년 이내 전입해라 하는 겁니다.
1년 이내 전입.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1년 이내 처분하라.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1년 이내 전입하라.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겠는데요. 현행은 주택 임대업, 주택 매매업 이외의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취급이 금지가 되는데요. 이제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입니다. 자, 현행입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RTI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RTI가 1.25배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강화됩니다. RTI라고 하는 건 Rent to Interest지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RTI가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데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이라든가 또는 임대 건물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분의 연간 임대소득이 되겠는데요. 이때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되겠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기준은 1.25배 이상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의 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간 임대소득이 15만 원이다. 계산하기 좋게요. 15만 원인데 연간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자 비용은 10만 원이라면 연간 임대소득은 15만 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만 원 나누기 10만 원 하면은 150% 아닙니까? 1.5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보다 연간 임대 수익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RTI가 되겠는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강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초고가주택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타 과제입니다. 전산 개발 및 준비를 거쳐서 12월 23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입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16일 정책은요,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흐름을 저지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찔끔찔끔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16일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